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러너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지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0.9%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량은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7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5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를 하회를 한 부분 그리고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HBM3 제품의 설계가 좀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살짝은 길을 못 펴고 있는 모습인 반면 그래도 20만 원 선을 회복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의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과 원통형 배터리 수주 계약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도 불구하고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실망감을 좀 안겨줬죠. 이에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주가 강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재들이 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 완성차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 상황이 좋으니만큼 최근에 나쁘지 않았던 2차 전지주들의 주가도 같이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약세 흐름을 반영해 주듯이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은 어제 장 막판에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9% 상승 마감을 했죠. 약간의 이상 거래가 포착된 것 같다 하면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늘 장에는 7%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도 역시나 2.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흐름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모멘텀이 작용이 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여기저기 독감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고 우리 윤지아 아나운서님 감기 조심하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요즘 뭐 중국의 지저분한 바이러스도 되게 많은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감기 인구 숫자가 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저도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늦게까지 계속 잠도 못 자고 오늘 좀 다 나아졌지만 웬만하면 약보다는 링거 맞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약을 안 드시고 링거를 맞으셔야 감기약 관련주들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링거 관련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링건 관련주 올라가면 뭐 바늘 관련주 이런 걸 사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기 걸렸을 때는 약을 드시는 것보다 링거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초기에 병원에 빨리 달려가셔서 링거 맞으시면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 적용도 많이 되고요. 그럼요. 금방 몸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독감도 굉장히 독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약간 내가 몸이 으슬으슬한 것 같다 하면은 빠르게 병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어차피 저 건강보험료에다가 세금 내는데 뭐 링거도 그것도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터 관리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네. 내가 말이야. 그때 화요일날 말이에요. 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어차피 미리 매일 맞았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3%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날은 꼭 우리 방송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에만. 그러니까 꼭 하늘의 계시가 그런 것 같아.
네가 얘기한 나에는 네가 방송 출연하지 말고 시장이 어려울 때만 출연해야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그래도 전문가님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도 있죠.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월화 또 조정했다가 또 수, 목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네.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주가 뭐 하루에 1% 빠지고 하루에 2% 빠지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저녁에 뭐부터 먹을까? 맛있는 거 어떤 거 먹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저 전문가님 약간 재밌는 게 네. 전문가님 보면 저희 집 가는 방향이 좀 비슷해요. 아 그렇죠. 지금 집에 가끔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전문가님 계속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 이거 또 떨어지고 있네 이러면서 전문가님 하루 종일 들여다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전문가 입장에서도 아 이거 내가 얘기하고 나서 올라가려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전문가님이 대신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아 그럼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입니다. 네. 매번 늦게까지 주말에도 매번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저라서 다행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최근에 CES 열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선방을 쳤고 거기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의 ASCI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온 존모터리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HBM 4mm 쪽으로 어느 정도 나노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서 HBM의 리미노미스 이 두뇌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에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다.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거든요.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삼성을 향해서 덤핑 방식으로 HBM 받는 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어차피 상승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잠깐 칩한 좀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진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들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솔직히. 제가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6.5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6.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삼성이 심지어 전년도 대비 지금 1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10% 정도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130%. 오? 영업이익이 130%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요? 자, 130% 증가가 돼가지고 6조 5천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삼성이 6,500억, 그다음에 전년비 130%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어닝 쇼크? 누가 어닝 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상치보다 잘 못 나왔다라는. 근데 시장이 원한 예상치는 시장 네. 기대치가 8조 3천억입니다. 네. 3천억. 8조 3천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6,500억이 나왔고 전년비에 130%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 8,300억이 안 나왔다고 이게 어니쇼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많이 판매도 못하고 DM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 어니쇼크 때문에 빠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수요일 날 실적 발표 날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하고 우리 파스 통신망에 계신 분들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저희 통신망에 안 계신 분들은 맨날 뉴스만 계속 보다가 그 뉴스에 따라 가지고 뉴스에 의해서 묻힙니다. 뉴스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진짜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들이 거의 다 기사를 왜곡 쓰지는 않지만 그냥 아니면 말고 형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망했다, 삼성전자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엊그제 3% 4% 정도 상승했으니까 오늘 당연히 조정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환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어도 또 오후쯤에 1%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6,500억 그리고 전년비에 130% 정도가 상승했다. 이번 분기가.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원하던 가격은 8,300억이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기대치가 못 미쳤다고 해서 어니 쇼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어니 쇼크라고 하는 것보다 추후 삼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를 해달라.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외출이 증가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약간은 뭐 메모리 이런 실적들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상승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일단은 55,000원 선이거든요. 네. 뭐 언제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솔직히 7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만 원. 솔직히 더 크게 얘기하면 6만 9천 원이라고 써요. 7만 원이라고 쓰지 말고. 7만 근데 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삼성 주가가 저는 사실 8만 원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못해도 3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몇백 원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간 거는 5만 8,800원, 5만 8,500원에서 5만 8,800원 사이입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삼성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5% 정도까지 빠졌다가 삼성 자산주 매입 그리고 트럼프의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보조금이 둔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부가 시장이 해소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중간에 12월 달에 그 환율 부분을 터져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상승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해도 7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예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전문가들이 막 증권사들이 막 뭐 삼성전자 4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사이까지 갈 것. 이 가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을 거하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주가하는 게 영업치 기대감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실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니 쇼크가 나왔다고 해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제 말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 말 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삼성 시점은 상승할 거하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날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못해도 제가 통신망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66,000원입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66,000원이에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약간 좀 어제 막판에 2% 빠지고 어제 옵션 만기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옵션 만기여가지고 막판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다시 막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좀 약간 좀 어제 환율 변동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자, 월봉 지금 몇 프로 상승했죠? 최고가 몇 프로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몇 프로 돼 있죠? 종가가? 최고 8.4%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4.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삼성 지금 1월달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월달에 남은 시장이 못해도 3주 남았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어요. 자, 빠르게 8%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4% 정도 빠지고 지금 현재 1월 한 달 동안 상승 쭉 하다가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4% 정도밖에 안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이 1월 달에 지금 4% 정도밖에 상승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환율만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은 계속 이번 달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직도 이런 기사들이 있어. 뭐 트럼프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건들 수가 있다고.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건들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삼성은 오늘 어느 정도 환율이 막판에 약간 좀 떨어지면은 막판에 삼성 다시 보합이거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더욱더 기대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장 장 막판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말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을 보여주셨고요. 자, 사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환율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만큼 환율이 진정이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얼마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냐, 일단 1차적으로는 66,000원 목표가를 잡아보고, 그리고 또 3월에서 4월 정도까지 조금 길게 보신다면 삼성전자 8만 원까지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환율이 하락이 좀 되어주고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3,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지금부터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대 후반에 만약에 물려 계시다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7만 8천 원 선에서 여러분들 단가 조절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칩스법 보조금 폐기한다라는 우려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미리부터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저점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트럼프가 취임을 뭐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로서는 중국과의 반도체 분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굉장히 핫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게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 N사이트 들어가면은요, 네. 그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땡땡땡 뉴스, 땡땡땡 뉴스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월스트리트, 요이터, 뭐 WSJ, 뭐 WSJ가 뭐야?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아, 그게 저널. 월스트리트구나. 네. 그 월스트리트, 그 로스트, 골드만사스 이런 뉴스 요이터에다가 뭐 블루버그 그냥 마우스 왼쪽만 찍으면은 다 한국어 번역돼요. 한국 기사 보지 마세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문가님이 좀 외국 언론들을 보라라고 하셔서 좀 보고 있거든요. 로이터. 요즘 그 뉴스 보려고 내 영어 배우고 있다니까요. 사실 전문가님 그냥 번역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AI가 발달을 하면서 번역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언론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국내 언론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이런 기사들을 좀 벗어나서 더 폭넓은 시선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한 저희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고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실 만한 종목들, 제약 바이오주들 아니겠습니까? 안원수님, 그러면은 네. 우리가 방송이 50분에 끝나잖아요. 네. 방송 끝나기 35분까지는 섹터 얘기하고 네. 35분부터 50분까지는 2차 전지 얘기합시다. 어때? 네? 35분부터 2차 전지요? 예.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시청자들도 콜? 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라는 행사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겠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가 바로 그 CES 아니겠습니까? 이제 CES에 대한 행사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젠슨왕이 엄청난 또 파급을 일으켰었죠.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 5군데 정도 추려봤고, 또 이번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GLP-1이라고 지금 제목에 써 있죠. GLP-1이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비만 치료제 섹터 종목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뭐냐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코엑스를 많이 갔어요. 코엑스. 코엑스하고 일산 킨텍스를 많이 갔어요. 코엑스랑 일산 킨텍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전시 굉장히 많이 네, 하죠. 전시회가 되게 많아요. 네. 전시회가 많고 부스도 되게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JP 모건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로 보는 것보다 바이어스 관련주로 보시는 게 더 낫다. 왜냐면 바이러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어떤 종목이 만약에 이 중에서 상승이 된다고 해도 제품 모건의 헬스케어 올드 헬스케어 관련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가 유행주입니까? 지저분한 바이어스가 유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관련주도 사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계속 저희가 유심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로지스가 어느 정도 최고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JP 모건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삼성 바이오로지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매년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의 계속 행사의 대장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건 없어요. 그냥 부스만 참여하는 것뿐이지. 근데 만약에 중간에 독감 감기 관련 세트로 계속 파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약간 짧게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이 행사보다는 아무래도 감기나 바이러스 관련한 테마주로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비만 치료제 있죠, 네.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 보시면은 네. 사실 아나운서님, 그 아나운서님 친구분 중에서 혹시 비만 치료제 약 드시고 살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네. 그 핫한 그 위고비랑 네네. 그 뭐 싹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사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팍 해가지고 네. 착 해서 스스로 주사를 놓거든요. 아 그래서 몇 킬로 빠지셨대요? 제 친구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심 있으신가요? 에? 관심. 저 여기서 더 빼면 죽습니다. 아니 이 이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 와이프 방송 안 보겠지? 우리 와이프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오빠 비만 치료제 저거 위고비 이거 맞으면 괜찮대 오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게 그다지 막 엄청 심각한 부작용이 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뭐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신경계를 건드리는 이런 약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뭐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네. 한번 물어봐야지. 아 죄송합니다. 주식 방송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와이프를 위해. 일단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중에서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네. 제일 좀 볼만한 종목이 DSVS. 그다음에 종목 5가 쪽에 있는 보영. 저는 전문가님 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펩토는 괜찮죠. 그래요. 네, 펩토는 괜찮은데 네. 펩토는 알테오젠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이 펩토는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좀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DSVS입니다. 그래요. 네, DSVS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펩토론, 보영, DSVS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바이오주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바이오주 하면은 또 늘 똑같은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하는 건데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작년에 수급들이 좀 자극적으로 움직였던 그 섹터 쪽으로 수급이 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상승했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크게 상승하면은 많은 기술주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비만 치료제 상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이 빠르다, 뭐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비만 치료제 뭐 물 들어온다 하실 때 뭐 DXVX나 보령, 펩트론 정도의 종목들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는 아직 좀 자신 없다, 위험한 종목들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뭐 맨날 기술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술주.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2차 전지부터 하죠. 2차 전지부터요? 네. 그래요. 50분까지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뭐 2차 전지가 가장 많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저걸 박수 치면 PD님이 안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네. 이제부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주가가 왜 빠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쵸? 어제 저는 이 주식 시장에서 네. 어제 이 옵션 만기라는 게 사실 오늘 시장 조정되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조정 괜찮다. 네, 왜요? 괜찮다고. 엄청 괜찮다고. 엄청 괜찮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옵션 만기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재정상으로 안 돌아갔던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 연도에 첫 옵션 만기일 때는 오히려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수로 견인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어제 되게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4%까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NNF가 장중 4%까지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TCC 스릴러도 어제 마판에 2% 정도까지 빠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이 동시호가 때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에코프로비엠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에코프로비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9% 현시가 어제 옵션 만기였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판의 외국인들은 베팅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이제 어제 마판에 들어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니까 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말아 올리고 있고 또 그나마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축소해 나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9% 현시가 상승했고 오늘 지금 현재 몇 프로 빠지고 있죠? 6.3% 빠지고 6.8% 빠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9% 상승했잖아요. 응. 어제 저 장 끝나기 전에 1.2%였는데 8% 상승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9%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6.8% 빠져도 수익이다. 6.8% 빠져도 여러분들한테는 뭐 수익이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직접 잡아준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마판이 9% 정도 상승하고 마판에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에이씨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이 마판에 올라간 거는 옵션 만기에 외국인들이 베팅을 한 건데 네. 근데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됐었어, 개미들은. 어. 마판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천천히 오늘 하락이 된다고 해도 천천히 우산을 형식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9% 정도가 상승했고 오늘 6.8% 정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됐든 간에 어제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마판에 오. 시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냥 망한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재수없게 웃어서 죄송한데 망했다는 건 좀 그래요. 그건 네. 실수한 거예요. 네. 실수한 겁니다. 마판에 들어간 분들은. 아니, 마판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시효과 때 들어가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몇 프로 상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IRA, 2차 전지 망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여쩌고 이렇게 하신 분들 지금 에코프로비엠 한 달 동안 몇 프로까지 최고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그래도 10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12만 2천 원 선입니다. 지금 주가가.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최고가가 몇 프로 상승한 거죠? 최고가로? 고가 기준으로 하면요. 네. 19%가 올랐고요. 19% 상승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11%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가 현식으로는 19%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솔직히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뭐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작년 말쯤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네. 증시 간다, 굿장 버디고 간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기사 쓰는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 일단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요국들 중에서 주가 지수 상승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 6개월 동안
우리가 3달 동안 빠지다도 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생각하더라도 계속 빠졌어요. 6개월 연속으로 빠졌죠. 6개월 연속으로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6개월 연속 빠졌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야. 뭔 소리야 그게. 여러분들 그동안 보조금 둔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 그다음에 환율도 올라가고 비상계엄 부분까지 터졌는데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을 수밖에 없고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1월 달부터 어느 정도 그 악재 부분이 둔화가 되면서 사실 정기 저항이 뚫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들도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 프로그램이 오늘 외국인들의 그 부분에 따라 어제 옵션 만기에 따라 가지고 하락이 되더라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에 비해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에코프로 한 달 동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최고가요, 여러분들. 최고가요. 고가 기준으로 14%입니다. 자, 에코프로 고가 기준으로 14%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거 최종 종가는 10%고요. 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12월 때 그 악재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면서 현재 에코프로 10% 정도까지 상승했고 최고점은 14%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2주간 수익률이 10%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더 기대할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제가 되네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에코프로가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0% 상승할 수도 있고 30%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작년에 그 하반기에 그렇게 10% 빠지고 5% 빠진 것처럼 반대로 또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달 가격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NNF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NNF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이 전문가님이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LNF. 네. 자, NNF 최고가는 몇 %입니까? 9.5%인데 네. 1.5%입니다, 여러분들. 2.5%예요. 2.5%. 지금 오늘 날짜, 오늘 시간으로 볼 때는 NNF가 어제까지만 해도 더 많이 상승했는데 또 9% 빠지고 있네. 1%밖에 상승 안 했네, 이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음 주면 또 보이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이 외국인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오늘 어제 옵션 만기 사태 이후 오늘 금융일 시장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6%, 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NNF도 더 이상 그동안 상승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낮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한 번 상승할 때 7%, 8%까지 상승할 수 있고 10%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0% 정도가 3번, 4번 상승하면은 못해도 13만 원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얘기할 때는 이해가 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로 올라가는 거니? 지금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윤지 아나운서님 정리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의 차트를 쭉 보여드렸는데 1월 들어서 지금 2주 정도 시장이 펼쳐졌습니다만 국내 지수 자체도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일단은 2주 동안의 기록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최근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창 잘 나가던 시기 에코프로 고점 가격이 30만 원이 넘었었고 지금 현재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몸집이 5분의 1 가량으로 굉장히 작아진 상황인데 뭐 200kg 나가던 사람이 40kg이 된 거예요. 지금 몸집이 가벼워졌고 더 이상은 무거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를 때 10%씩 또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차 전지주 지금까지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시작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부분 전문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자, 보면은 전문가님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제 좋을 것이다. 앞으로 2차 전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근거를 댔습니다. 테슬라에서 신차가 나올 거예요.
있는데요. 이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을 규제했을 때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고요.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주가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우리는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예측을 한 게 삼성증권인데 일단은 전기차 수요 회복이 여전히 부진하다. 뭐 계속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이 부분도 계속 있었던 우려긴 해요. 트럼프가 IRA 정책을 좀 변경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은 2차 전지주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삼성증권입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얘네도 아니에요? 얘네도 아니고 얘네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얘네는 항상 이 증권사들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 반복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나운서님 칠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칠판 네, 한번 써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지우기 없나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네, 정말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다 지울 때까지 얘기 좀 합시다. 네. 일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그런 말 조심하시고. 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네. 이게 우리가 이 PPT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좀 써드리면서 좀 이게 상승 시나리오 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구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상승 시나리오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한번 봅시다. 자, 기술적 반등. 네. 자, 기술적 반등. 응. 이걸로 못해도 우리는 2차 전지를 30% 정도 상승을 시켜야 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만 30%. 네. 아나운서님이 글씨 더 이쁘니까 한번 써주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네. 달러입니다. 달러. 환율 하락. 환율 하락. 자, 네. 이 환율 하락. 음. 자, 환율 하락이고요. 일단 환율 하락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들으세요. 첫 번째는 네. 환율 하락인데 이 환율 하락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2차 전지입니다. 오. 그렇죠? 외국인들이 분위기를 바꿔주면 또 개인 투자자들도 입장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12월 때에 2차 전지 이 증권사들이 얘기한 제가 아까 증권사들을 좀 과감하게 지워버렸는데 왜 지워버렸냐면은 증권사들이 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12월 때 전기차 판매 증가는 더 많이 됐는데 전기차 판매가 맨날 둔화가 된대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대요. 근데 중간에 테슬라 어제도 중국에서 전기차 많이 판매됐거든요, 여러분들. 전기차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율이 계속 탄핵 정치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빠졌던 2차 전지 종목들은 또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2차 전지 저점인가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었다 첫 번째 좀 상승이 나왔던 거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상승, 횡보, 조정, 횡보, 상승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3방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환율로 일단 기술적 반등이고요. 두 네. 번째는 트럼프의 신경 끄기. 트럼프의 신경 끄기? 트럼프의 신경 끄기.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히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기술적 반등은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만 지금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 오르는 방법에 첫 번째는 환율 하락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지 않으면 어떡하죠? 조용히 있지 않으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가 신경을 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 한국 정책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한국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한국한테 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경 끄고 환율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떠지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3번. 3번. 네, 3번. 그리고 3번은 일단 3번은 자, 없어요? 3번은 기술적 반등은 1번, 2번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반등은 1번, 2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나비 효과 아시죠? 네. 나비 효과. 우리 1월 1일부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1월 1일 날 에코프로 BM, N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TCCT 이런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서 상승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올랐죠? 환율 하락, 트럼프의 신경 끄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환율 하락에는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반향, 그 반향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악재됐던 부분이 둔화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이 되면서 대부분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 취임 첫날만 무단 독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한국의 상황을 봐서는 우방국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만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은 30%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1번은 기술적 반등은 30% 올라가고 2번은 IRA입니다. IRA입니다. 자, 여러분들 45DS가 있고 30DS가 있다. 여러분들 45DS에서 30DS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자 기술주 보조금은 못해도 30D인데 이 30D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을 쳐하고 미국의 배터리 제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배터리 제조가 왜 필요하느냐? 즉 4680 원톤형으로 방위 산업에 써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IRA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는 하되 기업 보조금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우려스럽게 급격하게 우리나라 언론 분들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한 건데 IRA 하는 건 기업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30D에 해당되는 IRA 기업 보조금을 폐지한다고만 속보로만 계속 쓰고 있어요. 속보로만. 제목구에 맨날 속보야.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기업들의 보조금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의 부합시성 해소로 못해도 23년도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제가 얘기하는 23년도에는 에코프로가 1000% 상승했어도 콩고물이라는 건 100%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400% 상승했다고 해도 그 콩고물에 못해도 50% 60%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네. TCC 스틸이 700%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지더라도 70-80% 정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IRA는 이 기술적 반등은 30% 얘기했지만 IRA는 콩고물 몇 프로? 콩고물로 각 종목의 10분의 3 정도. 23년도에 10분의 3 정도가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23년도 상승분의 30% 정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하고 IRA 부분으로 2차 전지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렸지만 NNF하고 TCCT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LNF랑 TCC 스틸. 네,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제가 종목을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종목들이 떨어졌던 건 시장의 내수, 외부 부분으로 떨어졌던 거지 이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있습니다. 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을 냈는데 3년 만에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왜 상승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수요일날? 여러분들? 앞으로 실적을 얼마큼 내가 많이 벌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벌 것이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이 엔비디아에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그 부분이 부합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3% 이상 상승한 거죠. 수요일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차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체 화면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에 공식을 어떻게 내놨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여러분들 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2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이번에 실적은 그렇게 내놨어도 네. 어차피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판매량은 많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 포드, 스테인리스,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전기차를 GM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판매를 많이 못했던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들 전기차를 판매 많이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만큼 많이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뿐입니다. 즉 네. 전기차 왕수차들이 전기차를 판매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배터리도 빠져서 3분기 적자가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선방을 했던 거는 LG화학 쪽에다가 납품하고 LG화학이 현대차에 납품합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에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온 거.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25년 1월 24일 날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출 구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를 다 잡을 수가 있는가? 네. 그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4680 원톤용 배터리입니다. 오. 4680 원톤용 배터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NNF하고 TCS를 제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4680 원톤용 배터리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나마 쉽게 좀 가까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파나소닉이에요.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중국의 IRA 부분, 타이 중국을 한국산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CS하고 NNF밖에 없고 그 원톤용 배터리をLG 에너지솔루션한테 주기 때문에 1월 24일날 LG 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원톤용 배터리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메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다음 주 부분에 어떤 부분이 또 호재가 터져서 상승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렇다면 LG 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 막판입니다. 막판에 CAT. 제가 우리 신청자분들한테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국방기업. 나 요즘 국방기업까지 잘 들어가요. 근데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을 거의 다 군사 지역으로 제외를 시켰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CATA입니다. 네, 네. 중국의 배터리 업체고요. 이 CATA 배제가 되면서 CATA 쪽에다가 보조금을 안 주려고 미국은 명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중국 너네는 우리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 산업 드론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너네한테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미리 미국 국방에서 제외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BRD나 BRD, 샤오미가 전기 자동차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국 배터리 망했다. 걔네는 완성차에다가 배터리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싸고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애들이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많이 사는데 걔네가 당연히 1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완성차가 아니고 배터리 업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 이게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얘기하면 이따 또 지하철 타고 가면은 윤지 아나운서가 조금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3분 남았는데요, 정관님. 3분 남았어요? 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 일단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냅다 기술적 반등으로만도 30% 앞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반등은 두 가지의 조건이 따라 붙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환율이 하락이 되면 외국인의 투심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관과 개인의 투심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별 말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2차 전지는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참견도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민심도 많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섣불리 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냥 사실 조용히만 있어준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주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폐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라는 부분도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오히려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종목은 바로 LNF와 TCC 스틸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1월 24일에 2주 정도 남았어요. 설날 바로
직전인데 설 연휴 직전에 아마 까치의 선물처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제 만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여러 기업들에 납품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막 올리고 있네요. 삼성전자요. 0.35에서 0.53 되고 있네요. 그래요. 저희 방송 맞춰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통신망을 통해서 뭐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